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정리, 그리고 오늘 새로운 주제인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다항식을 다루는 이제 거의 마지막 개념이 이번 시간에 나오는데 굉장히 좀 짧지는 않은 여정이었죠.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다항식을 가지고 뭐 곱셈 공식, 이것들의 식을 다루는 과정에서 뭐 인수분해, 그 과정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등장을 했었고요. 3단원에서는 항등식, 그죠? 이 식을 전개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오른쪽 왼쪽 식이 똑같았을 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들, 뭐 미정계수법에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리고 2단원에서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를 배웠습니다. 나머지 정리 뭐였습니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것의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 쌤, 나머지 정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유용한 건 알겠어. 근데 쌤, 2차식이나 3차식이나 그거보다 차수가 높은 식으로 나눴을 때는 그 나머지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면 뭐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정리를 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결론부터 말하면 그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나눴을 때 차수가 1차가 아니라 2차, 3차 더 많은 형태들의 나머지도 모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 내용이 이 정석 교재의 필수 예제나 유제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연습 문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풀 테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 알맹이들을 잘 채우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고등학교 수학 공부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좀 느슨하고 조금 편안했던 마음을 고등학교 때는 확 다잡고 이런 문제가 어려우면은 손을 놓지 마시고 이 고비를 넘을 생각을 하시고요. 실력 정석 교재의 모든 문항을 풀 수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의 뭐 탑 클래스 수준의 교재를 여러분이 정복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고 수학 실력도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수 예제 4-5번입니다. 보세요.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요. 나머지 정리가 사용되는 게 아니야. 이거 알겠습니까? 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목 gx를 x-1로 나눈 나머지, 이건 나머지 정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나머지 정리를 떠나가지고 이 식이 지금 1차식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항등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다항식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나누는 수고요.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이 몫이 지금 gx인데, 그쵸? 이 몫이 gx인데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목 gx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x-1로 나누게 되면은 x-1이 되고 몫은 몰라요. 뭐 px라고 쓸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문제에서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1번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십시오. 근데 뭐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그죠? 이 gx 전체가 이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px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여기는 2x의 제곱인데 여기가 2x인데 3x가 있으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4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뭐 되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나머지 정리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항식의 항등식 관계로부터 차수가 2차 이상인 것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라는 말이 추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f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걸 보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잘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맞습니까? 이걸 잘 보니까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이 4단원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테크닉, 특히나 연산을 간단하기 위한 테크닉이 지금부터 등장하는데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결과를 외워버려야 돼요. 연습 문제에서 최소한 2-3번 이상 등장합니다. 실력편 문제에서. 자, 이게 이제 이번 시간 강의의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닐까. 자,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우선은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fx를 몇 차식으로 나눴어? 4차식으로 나눴지. 그 4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려면 원래 이렇게 구해야 돼. fx 이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그냥 정리할게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요거 먼저 쓸까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지금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하고 싶으니까 뭐 몫은 px, qx라고 쓸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맞니? 그잖아. 근데 이 나머지가 몇 차식이냐면은 요 나머지가 지금 나오는데 이걸 지금 구하는 거지 문제가. 근데 이 나머지가 3차식이에요. 3차. 3차 이하인 겁니다. 왜 그래? 4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3차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최고차항 개수가 뭐 0개 몇 개 있어가지고 2차나 1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요. 여기 1번 문제에서 이 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px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고 표현한다는 걸 배웠잖아.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요 네모를 정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단순히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여기까지 동일한 거 맞아? 그럼 이게 지금 3차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이 아래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요 파란색 밑줄 친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지. 그 말은 요 위의 식도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앞덩어리가 4차식 형태로 표현됐고 이걸 나눴지만 이 앞에 덩어리는 이 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형태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 앞덩어리까지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됐니? 그런데 이 뒤에 덩어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더니 이 아래식과 위의 식이 똑같은데 이 아래식은 x제곱 마이너스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되는 겁니다. 2차식. 그럼 이 뒤에 덩어리 역시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뒤에 덩어리는 3차식이거든요. 따라서 이 네모가 한 번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어떻게 쓰여지느냐? 다시 이 네모가 x제곱 마이너스를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되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1에 상수항 몰라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로 쓰여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식을 ax 세제곱 bx cx d bx 제곱 cx d라고 놓고 이 식을 막 식을 4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 네모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다시 말해서요. x세제곱, 이게 지금 3차식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3차식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무조건 상수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부분은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a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a를 어떻게 구합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마이너스 5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주어진 식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다행히 또 이 p 부분이 사라지죠. 여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0이고요. 그럼 이 네모 자리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5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a
얼마야? 6에서 5 빼니까 플러스 1입니까? 네,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따라서 A 값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A가 3이 아니라 이 A에다가 3을 집어넣은 요 전체가 우리가 찾고 싶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쓰고 나니까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4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정말 말끔하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걸 그냥 저렇게 푸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풀 때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 때는 저렇게 풀고 눈에 붙이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눈에 붙일 수는 없구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근데 그 원리가 뭐라고요? 여기 주어진 형태에서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이거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하나를 줄여서. 이게 연습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부분을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잠깐 모아놨다가 연습 문제를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매끄럽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새로운 주제인 인수정리를 배우겠습니다. 자, 인수정리는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의 어떤 확장판의 개념이야.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은, 자, 잠깐 이거 인수정리 지우고.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면은,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fx를 x-알파로 나누고 싶어. 그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이런 식의 항등식이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양변 x에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f알파가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됩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인수 정리는 뭐냐면은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나머지가 0이 돼 버리면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인수 정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고요. 인수 정리는 내가 이 x자리에다가 어떤 알파란 값을 대입해. 그랬더니 그 값이 0이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가 0이란 뜻이야. 그럼 반드시 이 fx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fx는 x-알파의 이런 꼴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 fx의 어떤 x값에다가 특정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특정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0이 됐다는 뜻은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인수정리고요. 어디다 써먹느냐? 인수분해할 때 써먹는 겁니다. 특히 고차식, 3차, 4차, 5차, 100차 100차 방정식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야. 쌤, 이걸 그러면 f알파가 0이 되는 걸 알파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이제 불굴의 의지로 1부터 100까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의 특징을 보고 저 알파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번거롭게 대입을 여러 차례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유한한 값을 대입하고 특히나 개수가 뭐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인 형태의 인수분해가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고교 교육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알파를 여러분 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뭔 거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다루는 다항식 같은 게 개수가 최고차 개수가 보통 뭐 1이거나 또 어떤 정수인 게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온 요 알파라고 하는 값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수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막 인수분해를 예쁘게 될지 안 될지 감이 안 오잖아. 특히 고차식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인수분해 공식에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인수분해 거의 마지막 내용인 거예요. 오늘 하는 게. 구하는데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야.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는데 그 대입했더니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될지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보여. x에 2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이 식은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그 뒤에는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를 어떻게 찾았느냐? 라고 물으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이런 꼴이 되는 거지. 자, 최고차항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요 식은 x 알파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얼마 이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요 알파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식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상수항을 봐봐. 상수항을 보면은 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2는 요거랑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싶은 거야? 이 알파를 찾고 싶은 건데 요 세모나 동그라미나 알파가 전부 다 정수라고 가정하면은 또는 뒤에 가서 뭐 분수라고 유리수라고 가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 알파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요. 바로 이 2라고 하는 것에 약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루는 거의 한 99% 이상의 문제가 전부 다 정수거든요. 정수. 정수면은 이게 무조건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 가질 수 있는 값은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를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걸 보고 쌤이 2라고 2를 한번 대입해 볼까? 또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까? 근데 그걸 이제 대입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번거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3 이런 거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개수가 막 분수가 복잡하게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3을 대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막 어거지로 문제를 만들면. 그러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형태에서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그러니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선생님 이 식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자, 요렇게 된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하고 요 마이너스 4 약수이니까 1, 2, 4 뭐 이런 것들을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만 요건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달라요. 일단 이거는 뭐 그냥 답부터 말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선생님이 성립하게 문제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만 이 식을 인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무조건 여기가 x가 아니라 이런 거지. ax 플러스 b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a가 1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bx의 제곱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요. 아까하고 다르게 최고차항과 상수항만 비교하면은 a 곱하기 c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 곱하게 되니까 b 곱하기 2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인수정리로 문제를 풀려면 이 값이 지금 0이 되는 x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됩니까? x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은 반드시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식을 이렇게 a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x알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냐면요. x알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개수가 최고차항에서 1이 아닌 경우는요. 이 식에다가 반드시 이 식을 집어넣어야 이런 분수 형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a가 뭐냐면은요. 2의 약수야. 2의 약수야. 그러니까 분모에는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를 집어넣고요. 개수가 이렇게 정수인 경우에. 그 다음에 분자에는 분자가 뭡니까? b가 뭡니까? b가 여기 있네. b가 뭡니까? 이 식에서 b 역시 상수항이 마이너스 4의 약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는 최고차항의 약수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요. 상수항의 약수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여기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봐야 되는 것은 분자는 4의 약수, 분모는 2의 약수. 그래서 뿔마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될 수도 있냐면은 2분의 1 같은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2분의 4도 될 수 있고 2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차례 하고 나면은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인수정리. 자, 이해가 되는지 보십시오.
다항식 fx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면 f알파는 0이 됩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f알파가 0이면 fx는 이런 인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f알파가 0이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 식이 0이 되면 반드시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이거를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수 정리가 그런 의미예요. 예. 자,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f알파가 0인 알파 값을 찾아. 그러면 그 식은 x-알파 곱하기 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점점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조립제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또는 직접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연습해볼까요? 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자, 인수분해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이렇게 4차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라 그냥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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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로 쪼개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봤더니 x에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봐. x에다 1 집어넣을까? 1? 1이 제일 쉬워. 근데 1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최고점에서 1이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뿔마 1, 뿔마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다음에 1, 1, 2니까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요. 조립제법 하는 거야.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개수를 따고 쓴 다음에 조립제법을 1로 하게 되면은 1은 그대로, 1은 그대로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 식은 뭐야? x-1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쫙 있는 거야 지금. 그 뒤에 뭡니까?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거 역시 조립제법이 또 되죠. x에 1을 대입하면은 이거 1 더하기 2 빼기 1 빼기 2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한 번 더 1로 조립제법이 되네요.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식을 써놓고 눈을 보면 됩니다. 그 과정은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또는 이 식이 뭐 그냥 예쁘게 딱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어내서 또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식은 1, 1, 3, 3, 2, 2, 0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 x-1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네,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4차식을 인수분해한 겁니다. 됐어요? 자, 이 뒤에 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게 왜 복잡한지를 알아야 돼. 그냥 복잡해 이런 거 말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니야.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했잖아 아까. 2, 3이니까 이 식은 분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2나 플러스 마이너스 1 분모는 분자는 3의 약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이 형태를 따져봐야 돼.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다 따져봐야 돼요. 다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보통은 정수를 제일 떠올리기 쉬우니까 1부터 집어넣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안 돼. 뭐 이런 건 1하고 마이너스는 되게 쉽잖아. 자, 근데 3을 집어넣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3의 세제곱 27에 2 곱하고 하면은 그게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봐봐. 3이나 마이너스 3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건 할 필요도 없어. 안 돼. 그 안 되는 이유를 잘 봐봐. 이게 시중에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3이나 마이너스 3을 계산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가 딱 눈에 보여. 그 이유가 뭐냐? 봐봐. 3이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연산이 귀찮잖아. 막 세제곱하고 그잖아. 세제곱한 거 2를 곱하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9의 배수지. 그러니까 배수란 말 쓰면 자연수사니까 9 곱하기 정수 이런 꼴이잖아 지금. 왜냐면 x의 제곱 이상의 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x에다가 3이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9 곱하기 얼마 꼴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에 부분이 9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거는 9 곱하기 정수, 뒤에 것도 9 곱하기 정수가 돼야지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x 3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2는 절대 9 곱하기 정수꼴이 아니니까 두 개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이런 거야. 100차식이야. 100차식이야. 우와 있고 x의 5제곱 플러스 막 이렇게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3 얘기했어. 3을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이걸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요렇게 보면은 여기는 무조건 9 곱하기 정수꼴이야. 이 앞에 100차씩은 1000차씩이건. 여기만 딱 보고 이게 9의 배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9 곱하기 정수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자,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3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게 뭡니까?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번거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2분의 1을 집어넣는데 선생님 방금 했던 그 원리에서 2분의 1도 동일하게 하면 안 됩니까? 뭐 2분의 1에 뭐 4분의 1의 배수가 앞에 두 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2가 있으니까 2분의 1 해볼게요. 여기서는 8분의 1이 곱하니까 4분의 1이고요. 빼기 4분의 1 사라집니다. 0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이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2분의 3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3. 자, 2분의 3이면 5 복잡합니까? 4분의 8분의 1을 곱하니까 3의 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3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개 더하게 되면은 4분의 18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9가 됩니다. 이게 2분의 6이잖아. 다음에 2분의 15가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조립제법이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 주어지는 식은 이렇게 돼서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은 그대로 쓰시고 곱하게 되면 3이 되고 더하게 되면 2가 되고 곱하게 되면 3이 되고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0이 돼서 조립제법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이 뭐냐면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 식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분의 보기 싫지. 2를 앞으로 끄집어서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2x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3을 찾는 과정.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2분의 3을 찾는 과정. 그래서 요게 하다가 우연히 얻어 걸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좀 복잡하긴 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더 간략하게 푸는 방법은 뭐 선생님이 봤을 때는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2분의 3을 찾는 과정 자체가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리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말고 순차적으로. 됐어요? 자, 또 하겠습니다. 4-7번 문제.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이건 앞에 뭐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식을 다루는 연습을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미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이미 다 배웠던 개념이니까 중요한 거는 인수 정리 또 나머지 정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3차식. 근데 A가 안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가 1차 이상의 식이래요. 1차 이상.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너무 예쁘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얘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 되고요. 요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에 얼마 대입하면 될까요? 1부터 대입해볼까? 그러니까 6의 약수를 대입하는 건데 1 대입하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렇게 되고 그렇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이고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이 뭐가 되는 겁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요거 인수 또 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지금 인수가 있어야 돼. 1차 이상의 다항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이러려면은 이 둘의 최대 공약수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뭐 그 중에 두 개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x-1이 공약수가 된다고 하면은 가정한다면 이게 공약수라고 하면은 일단은 왼쪽은 이런 인수가 있잖아. 뭐 오른쪽도 이런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는 없더라도. 그러면 이 뒤에 식에다 뭘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인수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공약수가 앞에는 있어요. 뒤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이 요게 있으니까 x에 1 대입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 x에 1을 대입하게 되니까 1 플러스 a의 제곱 1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2a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 요거 인수분해하니까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따라서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5이거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이거나 3이 되면은 x 마이너스라는 인수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x 마이너스 3이 공약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x 3을 대입하는 겁니다. 27 플러스 9a의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정리하니까 9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1은 0이 되는데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 인수분해 안 되는지는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인수분해 된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2차식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뭐 이제 b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b 다시 제곱 이 어차피 이 방정식 a 값을 구하려면 근해 공식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가 실수범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 이건 만족하는 게 없고요. 자, 세 번째 옆에다 쓸까요?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다고 치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 0이 되면 되겠고요. 4a 제곱 마이너스 4a 이거 하면 마이너스 24니까 이번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만족하는 a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어느 게 돼도 되는 거니까 3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a는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가 있네요. 네, 이 답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차식이래. 그러면 그 2차식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A값 구하는 게 문제인데 2차식이란 말은 공약수가 두 개 있다는 뜻이야. 1차식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게 A가 마이너스 5랑 3이랑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데 그 중에서 3은 여기에도 있고 뒤에 쪽에도 있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만약 A가 3이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약수도 있고 공약수도 있고 자, 또 따라오세요. A가 만약 3이면 x 플러스 2라는 공약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2차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a는 3이고 그때 공약수는 x 마이너스 2라는 약수와 x 플러스 2라는 약수가 전부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요 답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어진 식이 왼쪽 식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 지금 된 거죠. 지금 이 첫 번째 식이 이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4분의 1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2차식, 여기는 1차식. 그러니까 상수는 자유롭게 곱하거나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답이 개수가 정수가 되는 걸 따지기 때문에 얘가 정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 뒤에 부분이 분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4랑 4분의 1을 안 쓰고 쓰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연습 문제를 풀 텐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어떻게 문제로 적용하는지 잘 보고 따라오시고 특히 인수분해 공식 없이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뒤에 가서 고차 방정식을 풀 때 활용이 되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